오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관련 토론회 진행을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박정욱 원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봤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45분 정도가 지연이 아마 열기가 넘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어떤 점에서는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아무리 노력해도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너무 늦지 않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진행 사회를 맡아서 윤형권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 오셔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김상봉 공공정책대학 학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김수현 공동대표님입니다. 바로 이쪽이네요. 다음은 충북사회경제연구원 이두영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시며 서울시의회 의원이신 김정태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의 안경원 선거의회 제도 과장님이십니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바로 발제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15분 정도는 되겠습니다. 1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상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토론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5분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의 소개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교수님께서는 일본 동경공대에서 정책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 세종 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시죠. 박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분에서 특히 지방의회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라서 사실 내심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요. 대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전체에 대한 어떤 논의보다는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로서 약간의 현실성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분들 한 2분 정도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 전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3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인사권 독립 부분의 문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사실은 의회 전문성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제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꼭지가 주로 축인데 이 세 꼭지가 상호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 그 다음에 당위성 이런 부분은 뭐 누가 얘기하더라도 강조하더라도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에 이미 정부 개정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 주요 논제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은 사실은 이 당위론적인 내용을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 정부 개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문제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일종의 담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러면 해결 방안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토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 내용의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키워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의회 관련 키워드 부분인데 가장 위쪽에 있는 기관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어떤 실질 그 기관 분리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날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리형이 아니라 의존형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행정부와의 어떤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 전문성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대의기구나 대표기구, 주민이나 시민, 그 다음에 견제와 감시, 조정자 역할도,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노력, 민원 해결, 문제 해결과 같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 오늘날 지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주요 키워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가 이 코드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의회 역량은 이 함수로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이고 또 하나는 그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역량, 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좌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 적당한 그림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고, 이 행정부와 지방의회와에 있어서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이 부분 또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지방 정책 지원에 어떤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종의 이 행정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 재원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전문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책 지원의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한 지방의회 전문성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전문성은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이 의원의 직무 전문성과 역할 전문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관 분리형의 관점에 있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 역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나 여론 수렴을 얼마나 지방의회가 충실하게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방의회가 왜 전문성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세종시만 봐도 여러분들 너무나 역력하게 피부로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행정집행부는 사실은 세종시 같은 경우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등 해서 이 자치단체장이 이 선거에 거듭할수록 굉장히 전문화되고 또는 아주 혁신적인 행정이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지방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디펜스해야 될 것인가 또는 정책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 문제점으로서 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여기서 다시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지원체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두 번째 꼭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논의의 주제는 의정활동이 필요한 전문적인 전문위원 제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문위원제의 어떤 과제나 문제점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에 있고요. 참고로 해외의 어떤 유급보좌관제 해외 운영 사례를 간단히 짚어보면은 미국의 주의회 제도를 보면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의장이라든지 또는 연구조사기관이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좌관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기관 위주의 유급보좌관 또는 전문보좌관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이 미국과는 달리 전문인력 관련 제도를 사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 차원의 보좌기관은 없는데요. 대신 아까 홍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의원 개인 차원의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후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개인의 전문 보좌관을 채용하는 그러한 이 패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상임위별로 또는 전문 인력제를 도입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개방직화를 통해서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역관제를 불식하는 부분도 이 역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민원 업무라든지 지역사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을 보좌하게 되면은 지방의원의 어떤 선거의 어떤 지속성 여부라든지 또는 임기 내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잦은 변경에 따라서 사실 인력 운용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인 개인 보좌관도 있고 위원회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어떤 전문위원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의회직 공무원의 어떤 직급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 또는 인건비의 예산 문제와의 연계 검토 부분 또는 도입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어떤 직접적인 인과성과 성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지방의회가 오늘날 아직은 제가 적과의 동거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지방의회 의원은 사실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의중을 가장 잘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행부의 어떤 견제와 감시의 지위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 사무기구는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은 사무처나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기구는 헌법 제118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사무기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회 지원 체계인 직간접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사실상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결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사무기구는 이 세크리터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유지와 운영 차원과 기능 차원 부분이 있는데 운영 차원이나 기능 차원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이 해당 자치단체 장이 그러니까 이 별정직과 기능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물론 의장의 추천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 제도를 간단히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함께 정원과 임명 부분은 기존의 제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직원의 이제 인사권의 독립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기보다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이 사무기구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속감이 낮고요. 그 다음에 직무 태도에 있어서 소극성일 수밖에 없고 또 견제와 감시 기능은 그러다 보니 더더욱 위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직무의 전무성이라든지 근무 의욕 부분도 사실은 극히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어떤 기관 분리형 구조로 이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지방자치제도는 요원한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 독립의 주요 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무직과 그러니까 행정직렬과 행정직렬에 대해서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서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으로서 개방형이나 또는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계약직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의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 공모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서 의회 직렬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신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사실은 이 의회 직렬은 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수 직렬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의 기회도 낮을 수가 있고요. 의회 근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의혹이라든지 사기 저하라든지 사실은 이제 좁은 물에서 논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라든지 또는 수도권을 포함한 인사교류, 의회 구성원의 인사교류라든지 또는 수도권이나 전국 단위의 또는 광역기초 간의 교류 확대 부분이 인사교류 확대를 시행하면은 가능한 이러한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는 행정직과 달리 전문성에 관한 검증 체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인건비 등 인력 조달 재원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안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인건비 중에 일정 비율을 의회 인건비로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행안부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예산인 거죠. 그 다음에 인재풀이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인사청문제도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인사청문회는 이게 제가 그림에서 여야 간의 정쟁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보는 여야 인사청문회와 동일한 모양으로 된다든지 또는 형식적